충효고등학교의 오래된 탁구장. 청소부 이정순 할머니는 구석에서 바닥을 조용히 쓸고 있었다. 그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순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대충 청소하고 빨리 나가주세요. 내일 애들 중요한 시합이잖아요. 할머니 때문에 애들 구청 대표에서 떨어지면 할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오성우 감독이었다. 그의 말투에는 명령조와 무시가 섞여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 지금은 청소 시간이 맞는데. 할머니, 그냥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 됩니다. 저 여기 탁구부 감독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더 힘주어 쥐었다. 손끝이 아려왔다. 그 광경을 본 충효고 선수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그러던 중 충효고 선수 중 누군가 탁구공을 장난스럽게 굴려 그녀 쪽으로 던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런데요, 할머니 빨리 나가주세요. 저희 탁구 쳐야 돼요. 아, 탁구가 뭔지 모르시나? 주장 박성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탁구공이 정순의 발 앞에 멈췄다. 그건 탁구공이라는 거예요. 탁구공. 매일 청소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도 알아주세요. 그래야 할머니가 지금 청소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민폐인지 아시죠? 정수는 주장 박민호의 조롱 섞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탁구공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을 다시 탁구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묻어둔 상처와 아픔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오성우 감독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은 명확했다. 선수들은 키득거렸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공간을 메웠다. 정수는 몸을 돌려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겼다. 주름진 손에 걸레와 빗자루를 쥐며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태호가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선수들이 모두 떠난 텅 빈 탁구장. 불이 희미하게 켜진 가운데 이정수는 여느 때처럼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챙기고 있었다. 경기장 한쪽에서는 그녀의 손자 이태호가 라켓을 정리하며 묵묵히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호는 충효고등학교 탁구부의 주니어 선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잠시 후 태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글픔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왜 굳이 여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왜요? 정수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잠시 손을 멈췄다. 고요한 탁구장 안에 그 질문이 맴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야, 나는 그저 이곳이 좋아. 아이들이 웃으면서 탁구를 치는 모습, 그게 참 보기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었다. 근데 할머니, 그런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할머니가 청소하는 거 너무 창피해요. 애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가만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해.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구나. 태호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할머니, 저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무게감에 태호는 말문이 막혔다. 태호야, 괜찮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넌 아직 어리고, 너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태호는 그 따뜻한 말에 더욱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할머니.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것 없어. 여기서 아이들이 즐겁게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는데, 그게 우리 손자한테는 기분이 나빴다면 그만해야지. 할머니가 그럼 이번 달까지만 여기서 일하고 그만둘게. 탁구장 한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고요한 공기 속에 흩어졌다. 태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슴속에 숨기고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했다. 다음 날 구청 대표 선발전이 열렸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선수들이 모두 모였다. 관중석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이 경기는 전국대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리였지만 태호에게는 특히 더 절실한 무대였다. 태호는 손에 쥔 라켓을 꼭 쥐고 서 있었다.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옆을 지키고 있는 건 할머니 이정순이었다. 태호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호는 긴장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오늘은 꼭 이겨야 해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의 뺨을 살짝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말아라. 태호야, 내가 어떻게 쳐왔는지 할머니가 다 봤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 돼.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굳은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억해라. 탁구는 마음으로 치는 거란다. 상대가 어떤 공을 보내든 끝까지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보고 쳐야 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공도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태호는 할머니의 깊은 조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두 눈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네. 할머니, 끝까지 집중할게요. 그러나 경기 시작 직전 갑작스럽게 불길한 기운이 경기장에 감돌았다. 코트 가장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오성호 감독이 태호를 찾아왔다. 태호야, 큰일 났다. 태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다. 무슨 일인데요? 민규가 방금 연습하다가 발목을 삐었어. 병원으로 가야 한대. 오늘 경기는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규는 그의 복식 파트너였다. 몇 개월 동안 맞춰왔던 호흡이 이 경기의 가장 큰 무기였는데 파트너가 빠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명단 수정할 수 있죠? 오 감독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명단은 이미 제출됐어. 대회 규정상 경기 시작 전에 명단을 수정할 수 없어.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고. 태호는 멍하니 공허한 시선을 떨구었다. 그의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감독은 난처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선수를 등록해두긴 했는데 그게 누군데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청소부 할머니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 선수부가 부족하잖아. 대회 규정상 선수 명단을 채우려고 그냥 넣은 거야. 태호의 얼굴이 경직됐다. 할머니요. 이 순간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태호의 눈동자에 스치는 건 불가능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무력감이었다. 할머니가 어떻게 탁구를 쳐요? 그냥 저한테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한 대회인데.
그때였다. 태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호야, 내가 한번 나가볼까? 태호가 고개를 돌리자 이정순 할머니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이건 그냥 규정 때문에 적어 놓은 거잖아요. 진짜로 경기에 나가시겠다고요? 저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그때 오 감독이 말했다. 할머니, 태호야, 태호야. 이 청소부 할머니가 너네 할머니야? 네, 맞아요. 오 감독은 놀란 눈을 뜨고 이정순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동안 자신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본인도 잘 알기 때문이다. 아,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감독님. 그보다 태호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는 거죠? 감독은 어깨를 으쓱했다. 규정상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어요. 할머니와 뛰든 아니면 포기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태호는 깊은 숨을 삼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정순 할머니는 태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걱정 마라, 할머니. 탁구 좀 쳐봤다. 그 순간 태호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굳은 살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스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랑 좋은 추억 만든다고 생각하죠, 뭐. 할머니도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이 놀아요. 알겠다. 같이 놀아보자꾸나. 탁구장 안은 이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쉼없는 탁구공 소리, 선수들의 짧고 빠른 호흡. 그러나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정순 할머니가 라켓을 들고 경기장 한쪽으로 걸어 나서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이 탁구장에 스며들었다. 이내 퍼지는 웃음소리. 할머니가 경기를 하겠다고? 아니, 설마 농담 아니야? 관중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비웃음과 조롱이 퍼지는 그 순간 같은 충효고 학생들 사이에서 비난이 터져나왔다. 야, 태호 완전 미쳤나 봐. 아무리 그래도 청소부 할머니랑 경기를 나간다고? 진짜? 이 정도면 학교 망신 아니냐? 야, 이거 영상 찍어놔. 경기 시작도 전에 이런 코미디가 터질 줄이야. 태호는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냥 포기할까?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때 할머니의 손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닿았다. 태호야,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태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비웃고 있다고요. 우리 그냥 포기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니? 일단 쳐보고 포기해도 돼.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다. 그 말을 들은 태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주변의 비웃음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관중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두 사람만이 경기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때 태호와 할머니와 대적하는 두 선수가 천천히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관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미 지역 내에서는 실력으로 유명한 선수들이었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서진우였다. 38세, 수차례 전국대회에서 복식 우승을 차지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라켓을 쥔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번에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지. 관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서진우의 옆에는 박민규, 24세의 젊은 선수였다. 그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민규야, 오늘은 손도 안 대고 끝내자. 상대가 할머니야.
서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형님. 빨리 끝내고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박민규가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두 선수는 라켓을 들어 가볍게 맞부딪혔다. 이 순간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라켓의 마찰음 속에 녹아들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공을 서브한 건 서진우였다.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 공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빠르게 네트를 넘어왔다. 공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태호가 재빠르게 몸을 날리며 리턴했다. 공이 튕겨나갔고 박민규가 잽싸게 받아넘겼다. 그리고 탁! 할머니 이정순이 움직였다. 주름진 손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번개처럼 라켓을 휘둘렀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몸이 바닥을 스치는 듯 낮게 기울었고 다음 순간 강렬한 스매시가 상대 코트를 향해 내리꽂혔다. 팍! 순간적인 침묵. 공은 정확히 박민규의 발 앞에 떨어졌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해서 그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멍하니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옆에 있던 손자 태호도 당황했다. 할머니, 관중석에서 들리는 한 사람의 짧은 탄성. 뭐야? 박민규는 당황한 듯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진우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운이 좋았네. 뭐 그런 일도 있지. 그들은 다시 준비 자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박민규의 서브였다. 날카롭게 꺾이는 회전이 걸린 공이 할머니의 앞에서 바닥에 닿으려는 찰나. 탁! 태호가 빠르게 몸을 날리며 받아냈다. 강한 스매시로 넘기진 않았지만 정확한 리턴이었다. 공은 깔끔히 네트를 넘었고 다시 박민규에게 돌아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강한 스핀을 넣어 공을 휘둘렸다. 하지만 그때였다.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라켓을 휘둘렀다. 드라이브. 공은 낮고 날카롭게 휘면서 상대 코트의 모서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공이 코트에 튕기는 순간 특유의 날카로운 스핀이 걸리며 박민규의 라켓을 비껴갔다. 아, 뭐야 이거. 박민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라켓을 내려다보았다. 이번엔 관중석에서도 명확히 들리는 술렁임. 저게 진짜야? 할머니 맞아? 어떻게 저런 드라이브를? 박민규와 서진우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묘한 긴장감이 떠올랐다. 말도 안 돼!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방심의 여유가 보이지 않았다. 경기가 이어졌다. 서진우의 빠르고 강한 서브. 태호가 재빠르게 공을 리턴했다. 박민규가 파워풀한 스매시로 응수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다시 움직였다. 공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마치 시간조차 늦게 흐르는 듯 할머니의 손이 공을 정확히 받아냈다. 공은 깔끔하게 네트를 넘어가 상대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각도로 떨어졌다. 점수 3대0. 경기장은 점점 이상한 공기에 휩싸였다. 처음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혼란과 충격이 경기장을 메우기 시작했다. 뭐야? 저 할머니, 설마 선수 출신이야? 그 순간 할머니 이정순의 눈앞에는 지금의 경기장이 아닌 오래된 기억 속에 작은 집안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연한 봄바람이 희미하게 커튼을 흔드는 고요한 오후, 오래된 나무 마루 위에는 작고 낡은 탁구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젊은 이정수는 편안한 차림으로 라켓을 쥐고 서 있었다. 그 앞에선 어린 딸이 두 손으로 라켓을 꼭 쥔 채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딸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정수는 딸의 당찬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볼까? 딸은 기세 좋게 공을 위로 던졌다. 작고 둥근 탁구공이 공중에서 느리게 회전하며 떨어졌고 딸의 작은 손이 라켓을 힘차게 휘둘렀다. 탁! 공은 테이블 위로 튕기며 넘어왔다. 이정수는 무의식적으로 공을 받아쳤지만 딸의 기세에 맞춰 살짝 힘을 빼고 공을 넘겨주었다. 받아라. 공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살짝 빠르게. 이정수는 재치 있는 스매시로 가볍게 넘겼다. 우와, 진짜 멋있다. 엄마, 저렇게 빠른 공도 칠 수 있어? 이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하면 수진이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공이 끝까지 어디로 오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칠 수 없단다. 딸은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 그러면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어? 이정수는 잠시 멈칫했다. 딸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딸의 땀에 젖은 작은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수진이는 분명히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수지는 기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줘. 나중에 내가 잘하게 되면 엄마랑 꼭 같이 큰 경기장에 같이 가는 거야? 이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엄마가 꼭 함께 갈 거야. 이정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따뜻한 체온, 가벼운 숨결, 그 작은 손길의 온기가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 순간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 방 안을 감쌌다. 다음 날 이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작은 방 안에서 탁구 라켓을 닦았다. 낡고 오래된 라켓. 마치 삶의 무게만큼이나 달아 있었다. 오늘은 국가대표 선발전. 그녀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이것만 이기면 우리도 좀 숨 쉴 수 있을 거야. 이정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라켓을 꽉 움켜쥐었다. 오랜 시간 동안 탁구는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제적 한계. 몇 년 전부터 탁구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정순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딸 수진과 단둘이 살아가며 생활비, 집세, 식비,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 위에 짓눌러 있었다. 이 경기를 이기면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정부의 지원금과 스폰서의 후원도 받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엄마, 오늘은 꼭 이겨야 해요. 어린 수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응, 꼭 이길게. 우리 이기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딸과 함께 타는 택시 안에서 이정수는 딸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의 무게를 알기엔 너무 어린 딸. 엄마, 오늘 이기면 우리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럼 따뜻한 집으로 가자. 널 위한 방도 있는 집으로. 창밖으로 빗방울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정수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 약속을 산산조각 냈다. 갑자기 들려오는 경적 소리, 차량의 미끄러지는 소리,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충격. 엄마! 그 순간 차가 옆으로 튕겨나갔다. 충돌과 함께 시간마저 멈춰버렸다. 잠시 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정수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딸을 확인했다. 수진아, 괜찮니? 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이 가슴을 죄었다. 안 돼, 수진아. 버텨야 해. 이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았다. 조금만 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고 그녀의 흐느낌이 빗소리에 묻혀갔다. 응급차 사이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 수진의 차가운 손을 꼭 붙잡았다. 구급차 안의 붉은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공포와 절망을 더욱 짙게 드리웠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녀는 간절히 속삭였지만 딸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다. 작은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릴 뿐 눈꺼풀은 무겁게 닫혀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들것을 번개처럼 밀어 응급실로 향했다. 정수는 필사적으로 그 뒤를 따랐으나 차가운 응급실 문 앞에서 멈춰야 했다. 의료진이 문을 닫는 순간 그 차가운 철문이 그녀의 심장을 두 동강 내듯 닫혔다. 정수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마른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 되뇌었다. 수진아, 버텨야 해. 엄마는 아직 널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딸과의 짧은 대화였다.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 웃으며 했던 말. 엄마, 오늘 꼭 이겨야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메달 따는 거 보여줘야지. 이 작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은 경기장이 아닌 병원의 차가운 복도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안과 절망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정수는 병원 앞 공중 전화박스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집어넣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잔뜩 눌린 그녀의 심장을 쓸어내렸다. 수화기 너머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주인공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코치님 저예요. 정순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순이, 지금 어디야? 경기 시작 30분 전이야. 왜 아직도 안 와? 정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코치님 수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많이 다쳤어요. 순간의 침묵. 하지만 그 짧은 틈을 가르며 코치의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 어딘데? 병원이요. 상황이 어때? 일단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코치는 정순을 다그치며 말했다. 병원엔 데려다 줬잖아. 그럼 이제 와야지. 시간이 없어. 코치님, 수진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코치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매서워졌다. 지금 딸 곁에 있으면 뭐가 바뀌는데? 넌 지금 경기장에 서야 해. 이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야. 이 경기를 놓치면 넌 끝이야. 탁구 인생도 너희 집도 다 끝이라고. 그럼 딸이랑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수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다. 코치의 말은 가혹했지만 현실이었다. 수진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에서 이겨야 했다. 그래야 그녀와의 미래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돌아봤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꼭 이겨서 다시 올게.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코트 위에 서는 순간 모든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도 상대팀의 냉소 어린 시선도 모두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오직 경기만이 존재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처음 몇 라운드 그녀는 묵묵히 경기에 집중했다. 긴장으로 굳었던 손이 서서히 풀리면서 그녀의 숨겨진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대의 빠른 서브, 단번에 정확히 받아내며 첫 점수를 따냈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그녀는 정확한 드라이브로 상대를 압도했고 공은 깨끗한 곡선을 그리며 상대의 빈틈을 정확히 찔렀다. 정순에게 이 경기는 단순히 승리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정수는 경기를 이겼다. 손에 쥔 라켓보다 무거운 건 없었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견디며 코트를 지배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딸 수진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정수는 경기에서 승리한 후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에는 아직 땀기가 가시지 않은 라켓 자국이 남아 있었고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이 생각뿐이었다. 접수처에 도착하자마자 정수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급히 물었다. 저기요, 강수진. 제 딸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죠? 괜찮나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만요. 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기록이 있네요. 이신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다. 네? 이송됐다고요? 내 아이 상태가 안 좋은데 보호자도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고 합니다. 아이가 옮겨진 지는 꽤 됐어요. 어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곧장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왔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다. 급히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지나가는 택시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다가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을 수 있었다. 이신종합병원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차 안에서 손을 꽉 쥔 채로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수진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이신종합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수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여기요. 강수진이라는 아이가 이송됐다고 들었어요. 어딨나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하지만 데스크 직원의 말은 냉정하게 돌아왔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 기록이 없습니다. 정순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럴 리 없어요. 아까 분명 여기로 옮겼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세요. 직원은 기록을 재차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멍해진 정수는 몸을 떨며 다시 첫 번째 병원으로 돌아갔다. 왜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아이가 어디로 간 거냐고요. 그때서야 담당 간호사가 다급히 달려왔다. 아, 그래요? 이 신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정순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빠졌다. 그럼 어디로요? 지금 당장 알려줘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보호자님도 같이 찾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수는 수진을 찾아 며칠을 헤맸다. 이런저런 병원마다 찾아가며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제 딸이 여기로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작은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강수진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다. 병원에서도 처음엔 열심히 찾는 척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몰라라였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이후 정수는 탁구 라켓을 다시는 쥐지 않았다. 그렇게 혼자 힘겹게 살아가던 날, 우연히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진 태호를 만나게 됐다. 정수는 태호를 보면서 수진이가 생각났다. 수진이도 어딘가에서 태호처럼 혼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태호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정수는 결국 그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결심했다. 태호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탁구에 흥미를 보였고 공을 치는 그의 모습에 정수는 잃어버린 딸 수진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태호의 꿈을 꺾고 싶지는 않았다. 정수는 힘든 형편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청소 일을 더 열심히 해가며 태호의 탁구 연습을 뒷바라지했다. 정순의 눈앞에 펼쳐진 과거의 장면이 서서히 희미해졌다. 딸과 함께 웃으며 탁구를 치던 그 따스한 기억, 눈물로 얼룩진 병원 앞의 기억, 태호와 함께한 순간들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며 현실이 또렷이 다가왔다. 그리고 지금 정순의 손에는 다시는 줄 것 같지 않았던 라켓이 쥐어져 있었다. 땀과 열기로 가득 찬 경기장,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귀에 들어왔다. 탁! 공이 튕기는 소리와 함께 복식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태호가 상대편의 빠른 서브를 받아내자 공은 날카롭게 정순 쪽으로 튀어왔다. 정순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재빠르게 라켓을 휘둘렀다. 그 순간 쾅! 완벽한 스매시가 코트를 가로질러 상대편의 코트 한복판에 꽂혔다. 잠시의 정적. 들었어? 저 소리 말도 안 돼. 저 나이로 어떻게 그런 스매시를?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를 터뜨렸다. 와! 태호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다. 자신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할머니, 반면 상대편의 박민규와 서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민규가 이를 악물었다. 정신 차려. 서진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상대팀이 서브를 넣었고 태호가 그 공을 깔끔하게 넘겼다. 공은 서진우의 스매시로 되돌아왔으나 정순이 재빠르게 라켓을 휘둘러 강력한 드라이브로 응수했다. 공은 낮게 깔리며 빠르게 상대편 코트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서진우는 공을 쫓아 몸을 던졌지만 공은 이미 코트에 맞고 튀어올랐다. 점수판이 뒤집혔다. 9대2. 관중석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 쥔 라켓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세트, 매치 포인트. 박민규가 마지막 집중력을 끌어모아 강력한 서브를 날렸다. 공은 태호 쪽으로 향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공을 받아냈다. 공이 다시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자 박민규가 빠르게 스매시를 준비했다. 쾅! 강력한 스매시가 정순을 향해 날아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정순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공의 궤적을 끝까지 따라갔다.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 마치 시간마저 느려지는 듯했다. 팍! 완벽한 타이밍의 리턴 스매시. 공은 박민규의 허를 찌르듯이 빠르게 코트를 가로질렀다. 끝났다. 점수판이 112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경기 종료. 충효고 태호 정순 선수팀의 승리입니다. 경기장은 환호로 터져나왔다. 태호는 눈시울이 붉어져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진짜 멋있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상대편의 박민규와 서진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박민규가 고개를 숙이며 정순에게 말했다. 정말 한 수 배웠습니다. 대단하세요. 정수는 고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관중들의 함성은 한층 더 커졌다. 모두가 할머니의 손끝에서 피어난 전설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경기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열기와 환호, 경이로움이 뒤엉킨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라켓을 쥔 채 서 있는 정수는 조용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태호의 기쁨에 찬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코치 오성우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계단 아래로 급히 내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슈트를 빼입고 목에는 기자증을 걸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르신,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기자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다가왔다. 김정훈입니다. 스포츠타임즈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잠깐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궁금증과 존경,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우는 마이크를 들고 준비를 마쳤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경기장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간 주변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였습니다. 탁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 왜 그렇게 잘 치시는 걸까요? 정수는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기계 속에서 흘러나올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과거의 자신을 불러낼 것 같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관중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삼켰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오래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탁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경기장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스며 있었다. 국가대표였다고요? 김정훈 기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그때는 정말 모든 걸 걸고 뛰었죠. 탁구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꿈도, 희망도, 저라는 사람의 전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김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어르신, 국가대표까지 하셨다면 탁구를 일찍 그만두신 건가요? 솔직히 이정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번져나갔다. 잊을 수 없는 과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슬픔과 고통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정수는 마이크를 꼭 쥔 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이야기는 참 오래전 일이네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모두가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경기장 전체를 감싸 안았다. 탁구는 제 인생이었죠. 어릴 적부터 라켓 하나로 세상을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과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러 경기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순간 정순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눈앞에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빗길을 가르던 차, 갑작스러운 충돌, 피로 얼룩진 작은 손. 딸이 많이 다쳤는데 저는 딸을 두고 경기를 치르러 갔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죠.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삼켰다. 관중석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를 놓쳐버렸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목소리는 잠시 끊어졌고 경기장은 고요 속에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로 전 라켓을 내려놨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장에 나간 사이에 제 딸은 저를 기다리다가 사라졌으니까요. 정순의 말에 숨죽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감춰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혹시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정수는 잠시 마이크에서 시선을 들어 멀리 하늘을 바라보듯 말했다. 제 딸, 수진이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엄마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너무 늦었지만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경기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때였다. 조용히 흘러가던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엄마, 낯선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긴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차분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단단히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동자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눈이 정순을 꿰뚫 듯 바라보았다. 정순의 시야에도 오직 한 사람만이 선명히 들어왔다. 낯익지만 낯선 얼굴. 그러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동자, 그 떨림. 수진이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다. 오랜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눈가가 점차 젖어가고 떨리는 입술이 굳어졌다. 엄마 맞아요? 그 한마디에 정수는 주저앉을 듯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진아.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다. 수지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정말 엄마 맞아요? 우리 엄마. 이정순 맞아요? 정순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맞아, 수진아. 내가 어떻게 널 잊겠니? 난 그날 이후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널 찾았어. 수지는 눈을 감았다. 저도 찾았어요. 어렸지만 기억 속의 엄마는 항상 따뜻했어요. 저를 안아주던 손길, 저에게 했던 말들. 정수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널 지키지 못했어. 그날 내가 다쳤을 때 병원에 두고 경기에 나갔어. 너무너무 바보 같았지. 하지만 그 경기가 우리 삶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수진아. 국가대표가 되면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수진의 어깨가 떨렸다.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입양된 후로 새 부모님 밑에서 살았어요.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이제 알았어요. 그때 엄마도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걸. 정수는 눈물을 삼키며 수진을 꼭 끌어안았다. 정수는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엄마, 저도 용서해요. 우리 둘 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세월 동안 쌓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갔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동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정순과 수진의 재회는 잃어버린 시간마저도 치유할 만큼 뜨거운 감정과 진심이 깃든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먼저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그리고 또 한 사람. 짝짝! 탁구장 안은 점차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처음엔 한 명, 두 명의 박수 소리가 퍼지더니 이내 경기장을 가득 메운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김정훈 기자가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순간이야. 코치 오성우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탰다. 그의 눈에도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태호도 울컥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정순과 수진은 서로를 꼭 안고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에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정순이 수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구나. 내가 나를 다시 찾아와 줬기 때문이야. 고맙다, 수진아. 수진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이제는 함께해요.
사람들의 박수는 점점 더 커졌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따뜻한 응원의 물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아픔과 이별의 그림자를 떨쳐냈다. 따사로운 햇살이 창가로 비춰드는 한적한 오후. 탁구장의 문이 열리고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수는 탁구채를 들고 가볍게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수진과 태호가 각각 라켓을 쥔 채 서 있었다. 자, 시작해볼까? 둘이 한 번에 덤벼도 이 할미를 이길 순 없을걸?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잠시 어색한 듯 웃었지만 이내 라켓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어릴 적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탁구를 치며 느꼈던 따뜻한 순간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이 순간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엄마, 나 기억나. 어렸을 때 항상 말했잖아. 공 끝까지 보고 치라고. 정수는 이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딸과 함께 다시 탁구를 칠 날이. 가슴 깊숙한 곳이 뭉클했다. 공이 오가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태호는 열심히 공을 쳤고 수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조언을 건넸다. 태호야, 공이 올 때는 무서워하지 마. 중심을 잡고 기다려야 해. 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장면. 가족이 함께 웃으며 공을 주고받는 모습. 잠시 후 게임이 끝나고 세 사람은 탁구장 한편에 앉아 숨을 고르며 담소를 나눴다. 수진이 입술을 살짝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엄마를 찾기 위해 탁구를 놓지 않았어. 항상 어딘가에서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탁구 쪽에서 계속 일했어. 심리 컨설팅도 하고 스포츠 자문도 하면서 언젠간 엄마와 다시 마주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 정순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났잖아. 태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앞으로는 셋이서 매일 탁구 칠 거죠? 할머니, 수진 이모가 앞으로 제 코치 해주기로 했어요. 수지는 웃으며 태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태호야, 내 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도와줄게. 정수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와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잃어버린 세월의 슬픔은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다. 탁구장의 햇살 아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다시 희망이 깃들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길이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때로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다시 품어주는 존재입니다. 정순과 수진 그리고 태호의 이야기는 긴 시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따뜻한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정순과 수진 그리고 태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건강하세요.